안녕하세요.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입니다. 오늘은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에서 병역 거부 전력이 있는 화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화가는 야마시타 기요시라는 일본 화가입니다. 야마시타 기요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종이를 이용한 미술 작품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일본 각지를 돌아다닌 방랑 화가로도 알려졌으며 장애인 화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흐, 벌거벗은 대장으로도 불렸으며 사후에는 벌거벗은 대장 방랑기라는 이름의 야마시타 기요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가 만든 미술 작품을 보면 불꽃놀이, 후지산 경치, 사쿠라지마, 터널의 풍경이 있으며 이 작품 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있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는 자신이 간 장소에서 본 풍경을 선명히 기억해 작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야마시타 기요시는 종이로 만든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징병을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는 1922년에 일본 제국 도쿄 아사쿠 사고, 현재의 다이토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제국이 1868년에 생겼고 1873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가 태어난 당시에도 그가 성인이 되던 시기에도 일본은 징병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연도마다 2년 6개월, 2년이었습니다. 지금 육군 현역병 기준의 1년 6개월 한국 징병제도 죽을 맛인데 당시 일본의 징병제도 끔찍했을 겁니다. 그러면 야마시타 기요시는 징병을 거부한 후 군대에 가게 되었거나 군대에 갔을까요? 아마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고 장애인이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병역 면제가 되거나 병역 판정 검사 없이 병역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야마시타 기요시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도 병역이 면제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야마시타 기요시는 장애 때문에 병역이 면제되었지만 병역 면제가 되기 전에 병역 판정 검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는 만 나이로 3살이 되던 1925년에 열병 후유증으로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1929년에 소학교, 현재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다 동급생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 나이로 12살이 되던 1934년에 치바현 이치카와에 있는 야와타 학원이라는 장애아동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이 세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종이 세공을 배우면서 생긴 재능으로 미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야와타 학원이라는 장애아동 시설에서 생활하던 야마시타 기요시는 만 나이로 18살이 되던 1940년에 학원 생활에 염증을 느껴 방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기 위해서랍니다.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시기였고 같은 시기 일본은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벌인 전쟁으로 인해 징집률이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일본 남성은 현역병으로 일본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후비병역까지 군으로 징집되었고 평시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역이나 후비병역처럼 취급된 제1보충병역, 평시 징집면제의 전시에 군으로 징집되는 제2보충병역까지 임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으로 징집되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예비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기간까지 마친 제1국민병역도 국민병 소집, 임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으로 징집되던 시기였고 이 무렵에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 징병검사, 현재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병역판정검사에서 평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20세 이상의 제1국민병역도 임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으로 징집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는 한창 방랑하던 기간인 1942년에 징집 의무 연령이 되었는데 그는 징병이 되고 전쟁터에 가는 것에 공포를 느껴 더욱 더 방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기 위해 방랑을 하다 군대 안에서 생기는 일에 공포를 느껴 군대에 안 가려고 방랑을 계속 이어간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마시타 기요시가 자신이 간 장소를 선명히 기억해 미술 작품을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기 위해 방랑하다. 군대 때문에 방랑을 계속 이어간 것 자체도 대단한 것입니다. 군대 때문에 국적을 포기한 아인슈타인이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거면 야마시타 기요시는 징집, 군대 안에서 생기는 일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방랑을 이어간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야마시타 기요시는 한창 방랑을 하던 1943년 병역 판정 검사가 면제된 줄 알고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도쿄 신주쿠에 갔다가 자신의 어머니인지 야와타 학원의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중 한 명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정종 판정을 받게 되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1955년까지 일본 곳곳을 돌아다니는 방랑을 했다고 합니다. 야마시타 기요시가 병역 면제를 받은 후에 일본 곳곳을 방랑하던 1945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에 항복했고 이로 인한 일본군 해체와 병역법 폐지에 의해 일본의 징병제는 194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용어 설명을 위해 잠시 일본 징병제의 병역 의무 기간, 신체 등급, 역종 등 2차 세계대전 발생 전후의 일본 징병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일본 징병제의 병역 의무 기간은 1927년에 제정된 일본 병역법 기준으로 17세부터 40세까지였으며 당시 일본 병역법의 징집 의무 연령, 상세히 말하면 병역 판정검사 의무 연령은 20세부터 37세까지였습니다. 병역 판정검사 신체 등급은 갑종, 을종, 병종, 정종, 무종 순이었으며 이 중에서 을종은 제1을종과 제2을종으로 나뉘었습니다. 역종은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이었으며 이중 상비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역은 병역 판정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 예비역은 현역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경우에 편입된 역종으로 웬만한 국가의 징병제와 동일합니다. 후비병역은 상비병역 기간 중 예비역까지 마친 경우에 편입된 역종으로 1943년에 폐지되어 상비병역의 예비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제1보충병역은 기초군사훈련 후 실제 복무 없이 평시에는 예비역, 후비병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었고 전시에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제2보충병역은 평시에는 기초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전시에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1국민병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제1국민병역은 예비역, 보충병역 기간을 마친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후비병역이 예비역에 통합되기 전에는 후비병역, 보충병역 기간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제2국민병역은 17세부터 40세까지인 사람이 대상으로 일본 징병제의 병역 의무 연령이 시작되는 17세부터 대상이었습니다. 이 역종은 징집 의무 연령이 되지 않은 병역 의무자, 병역 판정검사에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으나 국민병역으로 복무가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역종의 병역 판정검사 신체 등급에 의한 판정이 갑종은 현역 징집 대상이었는데 갑종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경우입니다. 제1을종은 제1보충병역이었으며 이 중에서 추첨에 의해 현역 징집 대상자가 된 경우이거나 현역병 정원을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현역 징집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1을종은 제2보충병역이었는데 제1을종, 제2을종 같은 을종 등급은 갑종보다 건강 정도가 낮은 경우에 판정되었습니다. 병종은 제2국민병역 대상이었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판정되었습니다. 정종은 병역 면제 대상으로 전시를 포함한 병역 완전 면제 대상인데 병종 판정을 받는 사람보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 판정되었습니다. 무종은 다음 해 재검사 판정으로 병역의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판정되었습니다. 이렇게 1945년 이전에 일본에서 일본 남성은 징병제에 의해 병역 의무가 부과되어 징집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1940년대 전시 상황에서 병력이 부족해지자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 후비병역, 제1국민병역은 물론이고 평시에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제1보충병역,
평시에 징집이 면제되던 제2보충병역인 사람까지 임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이 중 제1국민병역인 사람은 1941년까지 국민병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징집되었으며 1941년에 소집규칙 개정으로 국민병소집이 폐지된 후 제1국민병역인 사람은 임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실상 평시 징집면제 판정을 받던 제1국민병역까지 임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당시 병역법에 의한 징집 의무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역종, 기간은 2차 세계대전에 의한 전시 상황이던 1939년, 1943년에 병력 보충을 위해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1939년에는 당시까지 12년 4개월이던 보충병역의 기간을 17년 4개월로 연장했습니다. 1943년에는 징집 의무 연령이 시작되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병역 의무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습니다. 이 무렵에 후비병역이 폐지되었고 후비병역이 예비역과 통합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43년에 전시 상황이 부족한 병력 보충을 위해 일본의 징병제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패전하기 한 달 반에서 2달 전에 국민의용대라는 준군사조직까지 조직하고 의용병력법까지 제정했는데 의용병력법에 의하면 국민의용대는 15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과 17세부터 40세까지의 여성까지 징집 대상이었습니다. 이 일본의 징병제는 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일본군이 해체되고 일본 병역법이 폐지된 194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일본 징병제와 한국 징병제에 대해서 말하면 일본 징병제는 1918년까지 존재하던 독일 제국 징병제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 징병제는 1945년까지 존재하던 일본 징병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가 방랑하면서 겪은 징병제와 전쟁의 공포는 야마시타 기요시 자신이 쓴 책인 방랑일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이제 곧 병정검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갑종 합격이면 군대에 가서 얻어맞고 전쟁에 가서 무서운 생각을 하거나 적이 총알에 맞아 죽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병정, 군대가 이 책의 원문에서는 일본어로 헤이타이라고 부르는데 헤이타이는 일본어로 병정, 군대, 군인을 의미합니다. 헤이타이는 한국식 발음으로 그대로 부르면 병대로 불리며 한자로 군사병, 대대입니다. 이 책에 서술된 방랑의 이유를 보면 야와타 학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실증, 염증이었고 여기에 더해 징집이 되는 것,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이것을 더 부추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마시타 기요시는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기 위해 방랑을 하다 병역을 거부한 것입니다. 야마시타 기요시가 장애를 이겨내고 종이를 이용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병의 공포, 군대 안에서 생기는 일에 대한 공포,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병역 거부를 한 사실도 우리 한국인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들도 야마시타 기요시처럼 병역 의무 연령이 되기 전에 가출한 후 방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인슈타인의 사례처럼 징병제를 규탄하고 병역을 거부하거나 입대 후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징병제를 규탄해야 합니다. 특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한국을 떠나 징병제가 없는 국가에 머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 하에서 장애인은 장애가 있으니까 징집이 면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징병제에 의한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실제로 징집이 면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처럼 장애인 등록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병역 판정 검사 없이 등록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징집이 면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제도가 없는 징병제 국가의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눈에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경기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징집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군사사를 보면 장애인이 징집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언론사에 알려진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장애인이 징집된 사례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존재합니다. 징병제가 존재하던 1945년 이전에 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야마시타 기요시처럼 평시와 전시에 징집이 면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가 있는데도 징집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 언론 기사에 의하면 중일전쟁 기간에 48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이 징집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입대 후 탈영이나 자살을 한 사례까지 있었으며 입대 전부터 장애가 있었다면서 연금이나 보상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베트남 전쟁 시기에 장애인이 징집되어 탈영을 한 사례까지 있었고 전쟁터에서 일반 군인보다 많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징집이 면제되는 키가 140cm대,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키가 너무 작은 사람까지 징집합니다. 북한의 징집 기준은 키 기준으로 148cm 이상이면 징집 대상인데 한때 이보다 키가 작은 사람인 147cm와 그 이하인 사람까지 징집 대상인 적이 있는데 이 중에는 키가 138cm여도 징집 대상이었고 키에 따른 징집 면제를 없앤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소증을 가진 사람까지 징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인 남성 기준으로 키 145cm 이하인 외소증은 한국에서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키가 141에서 145cm면 평시 징집이 면제, 140cm 이하면 병역 완전 면제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징집되는 것은 다른 징병제 국가는 물론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과 9년 전인 2014년에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의 주범이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까지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혹행위 피해자 중에서는 지적장애인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2012년 기사인데 묻지마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징집 대상이 되기 전부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데도 현역병으로 징집되었다고 하며 입대 후 탈영, 이것으로 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2000년대에 나온 기사인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현역병 징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0년대에 나온 기사인데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현역 징집 대상 판정을 받았고 집 밖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시 징집과 징용도 면제되는 병역 완전 면제도 아니고 평시 징집 면제의 전시 징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1국민역 2016년 이후의 명칭으로 전시 근로역으로 된 기사입니다. 이 시기인 2005년에 일부 등록장애인에게 병역 판정검사를 의무화했고 그 이전에도 일부 장애인이 병역 판정검사에서 징집 대상으로 판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은 1980년대에 벌어진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법적인 징집에서 장애인까지 징집, 그것도 현역병으로 징집했다는 내용인데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대학생, 소아마비로 걷는 게 불편한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 정도인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징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카페의 댓글인데 군생활 시절에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후임병을 보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자신 이름을 상병 달 때까지 못 외웠고 글자도 읽지도 쓰지도 못했고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하면 총기 사격 없이 정비 보조만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휴가도 혼자 못 갈 정도였다고 하며 댓글을 더 보면 경기에 있는 자폐나 지적장애인이 입대한다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이 멀쩡하지만 경미하거나 경기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장애인 징병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애인 징병이라는 것이 정해진 병력수 채우고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에 질병과 장애를 이용하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해서 공평성이니 형평성이니 해서 징집률 높여서 생기는 징병제의 폐해인데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말 악랄합니다. 야마시타 기요시가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기 위해 방랑하다가 괜히 병역 거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시위를 하든 병역을 거부하든 입대 후 징병제 반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많이 해 징병제를 규탄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징병제 반대 및 모병제 시위를 열어야 하며 거기에 계층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가 없어 징집 대상이 되지 않는 여성분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징집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징집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남성 장애인분들도 징병제를 규탄해야 합니다.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홈페이지에 포스터 그림, 피켓 그림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받고 포스터나 피켓 그림을 인쇄한 다음 문구점에서 코팅지를 사서 인쇄한 포스터나 피켓을 코팅한 후 포스터를 사람들이 보기 좋은 장소의 벽이나 기둥 같은 곳에 붙여놓거나 피켓을 들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해 징병제 반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의 한 회원은 코팅한 피켓을 국방부 간판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